교환입니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를테면은 갑과 을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인 건물과 토지를 서로 맞바꾸면 교환이 되는 것이죠. 또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 여기서 금전의 보충 지급을 보충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3억 원이고 건물이 2억 원이면은 1억 원을 더해줘야지 이 토지와 맞바꿀 수 있잖아요. 이때 보충해주는 돈 1억 원을 보충금이라고 하고요. 보충금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교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당사자 쌍방은 각각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요.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잖아요. 따라서 당사자 쌍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유상 쌍무계약이다. 그쵸?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죠. 교환계약은요. 니은,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쵸?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했죠. 디귿,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쵸?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부담합니다. 교환계약도. 리을,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아니죠. 우리 판례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심지어는 시가를 약간 높게 불러도 불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을은 틀렸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이네요.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을 소유의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일단 갑이 문제죠.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X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타인 소유의 건물도 매매하거나 교환계약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2번 갑이 을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갑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아가지고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요. 이 경우 상대방인 선의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3번 X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서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아니죠. 이렇게 보충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교환계약 자체가 매매계약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답입니다. 4번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5번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 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그쵸? 이건 우리 판례의 태도죠.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한다고 해서 이건 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5번 지문 맞죠?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갑의 2억 원짜리 건물과 을의 1억 원짜리 토지와 보충금 1억 원이 서로 교환되는 거예요.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불효식 계약이다. 그쵸? 기본적으로 불효식 계약이죠.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 책임을 서로 집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고 답이네요. 3번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쵸? 보충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됩니다. 3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의뢰가실로 소실되었다면 의뢰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쵸? 갑과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 갑의 건물이 의뢰가실로 소실이 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한테 이 토지와 보충금 전부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의뢰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5번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쵸? 보충금의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보충금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 소유의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그림에서 Y토지가 5억 원이고 X건물이 3억 원, 그리고 Y토지에 남아있는 피담보 채무가 2억 원이면은 이 거래가 합당한 거죠. 5억 원, 3억 원, 2억 원이면. 자, 봅시다. 1번.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기책 서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갑과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X건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갑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채무자 위험부담. 따라서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는 것이죠.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2번.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그쵸? Y토지의 피담보 채무는 이 Y토지를 인수한 다음에 변제 스케줄에 따라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X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만 하면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맞고 답이네요. 3번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죠. 담보 책임 부담합니다. 틀렸어요. 4번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을은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니죠. 갑과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이 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갑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 경우에는 을이 Y토지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난 다음에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을이 피담보 채무 변제한 다음에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아니죠. 우리 판례는 시가보다 조금 높게 가액을 고지했다고 해서 이걸 사기라고 보지 않아요. 따라서 갑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